한간에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어요. 트럼프의 목표는 IMF 때처럼 한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수작이 아니냐. 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폭탄 발언과 주워 담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까 대책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많아요. 요즘은 어제의 대책이 오늘 필요 없고 오늘의 대책이 내일 또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 사업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미국은 자신의 덩치와 힘을 얼마나 믿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큰 폭탄은 여기 따로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1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구직의 80%를 내놓으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있는 돈 거의 내놓으란 뜻이에요. 그것도 분기별로 투자 금액이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현금으로 전부 달라는 건데요. 오늘은 선물로 달라고까지 말을 했죠. 진짜 어이없게 빚쟁이처럼 달달 볶으니까 빚을 졌나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돈은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할 때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이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 내어주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27년 전 IMF 때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도 달러가 바닥나면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한 번 당해봤는데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또 IMF 때처럼 우리 경제 흔들어서 헐값에 우리 회사들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2025년 지금 왜 1997년 IMF를 떠올리는 걸까요?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전부 단기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들이었어요. 그것도 달러로. 그런데 갑자기 외국 투자자들이 딴 것처럼 거기엔 골드만삭스도 있어요. 야, 우리 돈 당장 돌려줘라고 일제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은행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돈 내놔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문제는 빌린 돈을 아까 달러로 갚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모아둔 달러가 순식간에 바닥이 난 거예요. 결국 국제 결제할 달러가 없어지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대기업들도 연쇄부도가 난 거죠. 주식도 폭락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IMF 구제금융을 피하려고 일본으로 달러를 빌리러 갔는데 그마저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보그룹, 기아자동차, 대농 같은 대기업들이 연달아 부도가 난 거예요. 아, 정말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이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IMF한테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돈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580억 달러를 빌렸어요. 이 와중에 정말 짜증이 나는 건 IMF 때 우리의 굵직한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서 빌린 돈이 580억 달러인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달라는 돈은 3,500억 달러라는 거예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인 거죠. 그리고 IMF에게 우리가 더 큰 수모를 겪었던 건 그때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후보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다 사인을 시켰어요. 현지 대통령과 후보들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그때 이 조건을 해서 그대로 갚아. 그리고 그 조건 그대로 지켜.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때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대가를 정말 혹독하게 치렀어요. 좋은 회사들이 다 외국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외환은행은 미국 사모펀드한테, 대우자동차는 GM, 삼성이나 LG 계열사도 일부 외국선에 넘어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달러 보유액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20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4,200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적은 금액인가요? 나라 신용 등급도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일본은 그때 돈 엄청 많은 나라였어요. 특히 외화 보유액이 세계 최대니까 한국에 돈 빌려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달러를 순환시키면 아무 일 없이 우리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많이 했던 때라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하면 일본도 손해니까 돈 빌려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양국이 만날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안 돼, 안 돼 하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미국 클린턴 정부였어요. 결국 일본은 IMF를 통해서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IMF에 안 가면 돈 못 빌려줘. 미국 말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국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었거든요. 한국 시장이 돈 벌기에 더없이 매력적인데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외국 자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앞세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융시장 열어라. 외국은행 들어오게 해. 외국인들이 주식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줘. 라고 했던 거죠. 한국은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50% 이상 주식을 매입하는 걸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미국의 뜻대로 IMF 때 한꺼번에 한국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로비가 엄청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뭔가요? IMF 때 외환위기가 단순히 우리 기업들이 돈 잘 번 빌린 탓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뒤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일본의 손을 묶고 결국 IMF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미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3,500달러 현금으로 내놓아라 하니까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그때 그 수작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지금 미국이 하려는 짓이에요. 우리나라의 막대한 달러를 가져가서 자기네 금융시장을 살리는 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돈으로 미국 경제 살리고 달러 강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 기회를 준다고 포장을 했지만 IMF 때랑 똑같아요. 위기는 우리가 감당하고 열매는 미국이 따먹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현금 선불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들어보세요. 친구한테 나중에 나 이거 할 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당장 현금 줘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나중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미안, 상황이 바뀌었어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금으로 돈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한국이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거나 투자 계획이 바뀌어도 미국에 종속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즉, 한국을 미국 공급망과 금융질서에 더 단단히 묶어두려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다 줘버리면 미국은 당장 그 돈을 다 써버릴 수 있어요. 자기네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한국 돈으로 버텨보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기네가 어디에다 투자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 미국도 국가 빚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금리도 높아서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야비한 건 한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내놓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달러는 더 강해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한국 돈도 가져가고 환율도 자기네 유리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도 노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현금을 이만큼 뜯어냈다? 자랑이 딱 좋거든요. 미국 유권자들한테 나 좀 짱이지 어필할 수 있어요. 결국 미국의 속셈은 뻔해요. 한국의 소중한 외환 보유액을 빼앗아가서 자신의 금융시장 안정화와 달러 패권 강화를 떠먹겠다는 거죠. 한국이 외환 위기에 빠지든 무너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맹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을 자기 통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IMF 때도 그랬지만 위기는 한국이 감당하고 열매는 미국이 따먹는 구조를 또 다시 만들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걸 투자 기회라고 떠들고 있어요. 투자라면 서로 윈윈 해야 하는데 실상은 미국 하나만 이득이니까 원윈이죠. 하나만 승리. 정말 미국 너무 뻔뻔하죠. 이런 우려들을 어떤 이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한국은 2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그래서 IMF 때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1997년에는 외화 보유액이 2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4,200억 달러다. 무려 20배가 되니까 그만큼 뭔가 잘못돼도 버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내놓으면 우리나라에는 7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요.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IMF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20배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거죠.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국제규범이 높아져서 IMF 때처럼 헐값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회사들 가치 자체가 폭락하니까 아무리 정당한 절차라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헐값이 정상 가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IMF 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미국이 정말 탐낼 만한 세계적 기업과 기술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름잡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테슬라에 들어가는 OLED 화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제대로 못 만들어요. 배 만드는 것도 우리가 최고예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급배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고 K방산으로 무기도 유럽 중동에서 인기 엄청 높아요. 이런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그냥 돈 벌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반드시 뺏고 싶은 자산이죠. 특히 트럼프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은 더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관세 협정하면서 트럼프가 하는 행태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국가인 독일한테나 할 법한 요구들이에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보를 그대로 인수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 기업의 존폐가 걸린 노하우이고 특허인데 정말 사업을 했다는 트럼프가 아무리 무식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정말 아무 일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힘이 없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그렇죠. 지정학적으로는 불안한 위치에 있고 미국과 중국 눈치 보면서 힘은 없고 머리는 좋고 성실해서 기술력까지 좋아요.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선 그 어떤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IMF를 통해서 그리고 잘 나가던 일본 경제를 주저앉힌 플라자 합의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 일본과는 달라요. 한국엔 일본에 없는 너무 많은 우수한 인재와 미국이 뺏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추측이라고 할지라도 IMF 때 당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좋은 기술 때문에 이런 의혹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과거에 미국이 일본한테 한국 돈 빌려주지 마라고 압력 넣었던 로빈 편지 사건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미국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느 때보다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일이 단순한 투자 얘기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IMF 때 그림자가 다시 우리를 덮치려는 걸까요? 혹은 이번에는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남겨주세요. 믿을 만한 자료나 근거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과거 IMF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지금 어떻게 써야 할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이 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